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또 매년 출제되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는데, 매년 출제되는데 작년 시험에는 두 문제에 걸쳐서 또 출제를 했습니다. 하여튼 매년 한 문제는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 임대주택 정책, 또 매년 우리가 출제를 또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주택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곳에서는 틀려서는 안 되죠. 요즘에 뭐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요즘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임대료 규제죠. 자, 여러분이 이런 의미겠죠. 단기에는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됐다. 단기에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단기에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 예? 근데 장기로 가면은 공급은 뭐 한다? 장기로 가면 공급이 변하기 때문에 우상향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 우리가 규제, 또는 임대료 상한제라고 하죠. 자, 임대료를 규제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자, 임대료 규제의 목적이 뭐냐? 임대료 규제의 목적은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줄 목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개념이 뭐냐? 이 특정 임대료 수준 이상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시험 문제 이 개념이나 목적은요, 정답으로 묻지는 않아요. 요 내용에서 묻지. 자, 단기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은, 단기는 계약 기간 동안은 이사를 못 가기 때문에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인 수요가 돼요.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뭐가 되죠? 균형, 우리가 임대료가 되죠. 자, 시장에서의 이 균형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이 시장 균형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60만 원으로 너무 비싸다. 자, 비싸기 때문에 이 임대료보다 우리가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 낮은 수준에서. 자, 규제 임대료가 되죠. 자, 그러면은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면은 여기 공급량이 고정이 되는 상태를 말하죠. 규제하면은 이 빨간 선 이상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킵니다. 이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다. 자, 여러분, 균형 밑에 있기 때문에 최저가 아닙니다. 최고 가격.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으로서 우리 규제 가격의 상한선이죠. 상한. 또 시험 문제는요, 또 균형보다 밑에 있어서 하한으로 또 출제를 많이 합니다. 하한 선이 아니다. 상한선이다. 상한선. 그래서 상한 가격을 의미한다. 자, 상한 가격을 의미한다. 최고 가격, 상한 가격을 의미하고, 또 수요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완만하죠. 장기로 가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또 수요가 변하니까 수요가 완만한 형태의 탄력적이 되죠. 자, 그러면은 우선은 단기는 공급량은 고정됐고, 또 어떻게 돼요?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요 수요량은 이만큼 우리가 규제함으로써 늘어나요. 예? 균형 상태보다 약간 늘어나죠. 그래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어느 만큼 많죠? 이 크기만큼 많잖아요. 그래서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인데, 자, 여러분, 또 우리 3년 전에 초과 공급으로 출제했죠. 공급이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자, 그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 균형 임대료와 요걸 곱한 이 면적이, 균형 임대료와 거래량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인데, 이 규제를 하면은 이 규제 임대료와 뭐를, 이 거래량 곱한 이 부분이 총수입이 돼요. 자, 그럼 총수입은 저렇게 바뀌면은 또 어떤 형상이 나타나느냐는 거죠. 자, 이 얘기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자, 이 부분, 임대인의 소득 일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임대인의 이 소득, 노란 부분, 이 일부분이 규제를 통해서 임차인에게 100%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이 노란 부분, 이 임대인의 소득 일부, 이 노란 부분이 임차인에게 규제를 통해서 100%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은 공급량은 규제를 하더라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 자,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급량은 규제를 하더라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의 상실이 없다는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을 보고 그럼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장기로 가면은 이 가격 차이, 규제를 여러분 30만 원 하면 이 30만 원만큼 혜택을 보기 때문에 임차인은 수요량은 이만큼 늘리죠. 이만큼 수요량은 늘어납니다. 수요량은 이만큼 늘어나고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자금 투자를 기피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 비용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자가주택으로 개조해서 우리 매각을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량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감소합니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한다. 자, 이 질문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소하죠. 그래서 사회에서 필요한 양은 이만큼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이죠. 사회에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인데 실제 우리 공급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어느 크기만큼? 이 크기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커진다는 의미죠. 자, 그리고 이 공급량 수준에서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죠. 자,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임대료인데, 자, 그래서 장기로 갈수록 암시장에서 임대료, 규제 임대료, 임대료가 두 개 생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유지 보수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인 수준이 떨어져요. 저하돼서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질적 수준이 저하. 이 지문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죠.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존 임차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가죠.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형상으로 인해서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 주거 이동 저하. 이 지문도 많이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돼? 이동하는데 이 많은 시간과 교통 비용을 우리가 허비를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우려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신규 임차인은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를 내고 기존 임차인은 임대료를 냈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장기로 갈수록 이 차이만큼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초과 수요만큼 임대주택은 부족하죠. 그래서 장기로 갈수록 임대주택에 대한 부족한 양은 많아지기 때문에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장기로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임대주택난이 심화가 된다는 문제가 있죠. 또 가격을 통제를 했어요. 지금 가격 통제를 했기 때문에 가격 기능에 있어서의 왜곡. 자, 가격 통제를 통해서 가격 기능이 왜곡되면서 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자, 이 시장에서의 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장기로 갈수록 이제 더 심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격 통제 중 최고, 여러분 이 최고 가격제 일종이다. 그래서 가격 통제 중 최저가 아닙니다. 최고 가격제의 일종을 의미하는 개념이죠. 자, 우선 이 관련돼서 여러분 시험 지문에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자, 장기로 갈수록
수입이 많이 줄죠. 요게 바로 총수입인데 장기로 가면 규제를 하면요. 요 부분으로 총수입이죠. 그래서 장기로 갈수록 임대인의 총수입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 소득세 수입도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암 시장에서 우리가 높은 임대료를 또 받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임대료 관련해서 규제 정책에 대한 내용인데 217페이지 그 그림 우리가 바로 위에 보시면 이런 얘기죠. 만약에 규제 임대료가 높다, 이렇게 규제 임대료가 시장에서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이미 균형에 도달됐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 우리가 수요량,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우선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 220페이지로 오시면은 임대료 보조 정책이 나오죠. 자, 임대료 규제는 계산 문제도 출제할 수 있고 이론도 출제할 수 있는데, 자, 올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임대료 보조. 자, 임대료 보조를 보면은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보조해주는 제도죠. 자, 목적은 또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줄 목적으로 임대료를 보조하는데, 임대료 보조는 또 뭐다? 간접 개입이야. 간접. 그리고 임대료 규제는 뭐죠? 직접 개입입니다. 여러분, 임대료 보조는 시장에 정부가 간접 개입을 하는 거고, 임대료 규제는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임대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데, 임대료 규제는 직접 개입, 임대료 보조는 간접 개입이라는 걸 염두에 좀 두시고, 자, 임대료 보조를 하면 이런 의미겠죠. 자,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거죠.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공급 곡선은 우상향인데, 하여튼 공급은 단기에는 변화가 없다. 단기에는 불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공급은 단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우리는 균형이 되겠죠. 균형. 자, 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주면은 이 보조를 받기 전보다 보조를 받은 후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요. 이렇게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현재 임대료, R0, 현재 임대료 수준에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 크기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죠. 그럼 이러한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새로운 수요 곡선과 공급은 단기에 변화가 없으니까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면서 임대료가 단기적으로 상승해요.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함으로써 임대주택 소유자들은 임대료 상승에 따르는 불로소득인 초과 이윤을 획득합니다. 초과 이윤을 획득하니까 공급이 늘겠죠. 언제까지? 초과 이윤을 획득하니까 원래의 임대료 수준으로 하락을 할 때까지 공급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증가한다. 시험에 감소로 19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고요. 증가로 또 두 번 냈죠. 그래서 여러분,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증가한다. 이 지문 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지문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 우선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보조와 관련해서 현금 보조할 수 있죠. 자, 이 수요 측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소득 보조입니다. 자, 그러면 현금 보조를 해주면요, 현금으로, 자, 현재 시장의 임대료는 60만 원이다. 자, 현재 이 시장에서의 임대료는 60만 원이다. 60만 원인데 이 30만 원 보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현금 보조를 해주면은 현금 보조 받은 만큼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이 증가를 해요. 자, 현금 보조해 준 만큼 실질 소득이 증가하죠. 그럼 30만 원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임대료 20만 원 쓰고 라면 5만 원 살 수 있고 쌀도 5만 원 살 수 있어. 그래서 임대주택 소비도 증가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조를 받기 전에 비해서 임대주택 소비도 증가하지만은 임대주택 이외의 상품, 우리가 임대주택 이외에 다른 상품의 소비. 자, 임대주택 이외에 다른 상품의 소비도 증가한다. 자, 다른 상품의 소비도 증가한다는 내용이죠. 자, 이 현금으로 보조해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현금 보조가 아닌 이 집세를 보조하죠. 여러분,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 때에만 이 집세로서 우리는 가격, 임대료를 보조해 줄 수 있어요. 자, 이때는 집세 보조해 준 금액만큼, 자, 집세, 임대료를 보조해 준 만큼, 자, 여러분 시장 임대료 60만 원인데 30만 원 보조해 주면요, 본인은 30만 원만 납부하면 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하락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하락한 셈이 돼요. 집세 보조해 준 만큼 본인은 30만 원 받으면 30만 원만큼 임대료 내면 되니까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집세를 보조해 준 만큼 임대료가 하락을 한 셈이 돼요. 그리고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니까 어떻게 돼? 임대주택 소비하면 자기는 60만 원 내니까 30만 원만 내면 되니까 당연히 임대주택 소비가 보조를 받기 전보다 증가를 하죠. 자, 그리고 정부가 임대주택 소비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정책 효과 달성 측면에서는 현금 보조보다는 집세 보조가 더 유리한 정책이 되고, 또 현금 보조해주면 아까 얘기했지만 임대주택 소비도 할 수 있고 임대주택 이외에 다른 상품 쌀이나 라면 다른 상품 소비도 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보조받으면요,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폭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이 효용 증대, 소비자의 효용 증대 측면에서는 상품 선택의 폭이 다양한 현금 보조가 집세 보조보다 더 유리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요 측에서 우리 보조를 해줄 수 있죠. 자, 수요 측에 보조해 줄 수 있고 또 공급 측에 보조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이 매우 낮은 금리, 저렴한 금리로 우리가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이자 비용이 적게 들어져. 그래서 생산비가 절감되면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임대료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또 보조를 해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223페이지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우리가 임대료 보조금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주택 우리가 바우처 제도가 23회, 26회 시험에 출제했고, 또 밑에 주거급여법에 관련된 내용이 29회와 31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자, 여러분 정부가 그 그림을 보시면은 정부가 저소득 우리가 임차인에게 바우처를 지급을 하죠. 자, 현금으로 보조하지 않고 바우처로 보조를 해주는 것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임대료, 현재 시장에서의 임대료는 60만 원인데 여기다가 바우처 30만 원 지급을 했다. 30만 원에다가 현금 30만 원 합쳐서 6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죠. 그럼 임대인은 우리가 바우처를 받았으니까 바우처를 어떻게 돼요? 제시를 하겠죠. 제시하면은 정부로부터 임대인에게 현금이 지급돼요. 그래서 우선은 요거는 공공 우리가 주택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이 적용합니다. 민간 임대주택이 적용하고요. 어느 지역에 임대차 계약을 맺든 관련 없어요. 그래서 수요자인 임차인을
우리가 중시하는 정책이다. 수요자인 임차인을 중시한다. 왜? 이 임대주택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제약이 없다. 그래서 임대주택 선택이 자유롭기 때문에 임차인인 수요자를 중시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종의 주거급여다. 자, 일종의 주거급여가 바로 주택 바우처 제도다. 자, 우리나라에서 또 주거급여법. 자, 29회와 작년 또 얼마? 31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주거급여의 개념 제2조 주거급여는 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을 하는 것을 주거급여인데 개념을 출제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29회 시험과 31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 23회, 26회인데 이 두 가지는 다 우리나라에서 뭐가 된다? 우리는 보조금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공공주택 정책을 보면은, 자, 유럽에서는 사회주택, 자, 호주에서는 정부주택이죠. 우리가 주택은 임대주택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 공공주택을 공급을 할 때는 이 공공주택에서의 임대료, 자,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자, 공적 시장과 사적 시장으로 나눠볼 때, 이 사적 시장에서의 이 시장의 임대료, 자, 사적 시장의 시장 임대료가 60만 원인데,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20만 원 훨씬 싸게 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에 대해서 우리는 달리 매기죠.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죠. 그래서 어떤 목적이죠? 요 차액 40만 원이죠. 공공주택 임대료와 사적 시장의 시장 임대료, 요 차액 40만 원만큼 주거비. 자, 여러분 주거비는 주택 서비스에 대한 가격입니다. 주거비는 주택 서비스에 대한 가격으로서 주택 임대료를 말합니다. 주거 비용은 주택 임대료를 말합니다. 주택 서비스에 대한 가격. 이 주거비 보조 효과가 있다. 이 차액만큼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지문을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하죠. 자,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요, 공공주택이 공급하는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임차인이 이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생산자 측면에서의 보조 방식. 자, 여러분이 이 생산자 측면에서의 보조 방식으로 나타난 거죠.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225페이지에 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용어. 자, 작년에 또 개정이 됐었죠. 8년을 10년으로 또 개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임대 목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주택, 예?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있죠. 민간 우리가 건설 임대주택, 민간 매입 임대주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개념이 나오죠.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10년의 동그라미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여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의 동그라미. 여러분 시험에는 요 아닌을 빼서 출제합니다. 아닌 우리가 주택을 또 10년의 동그라미 8년이 아닙니다.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민간 임대주택인데 또 밑줄 이게 또 개정이 됐죠. 작년엔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자,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이 지문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잘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관련해서 공공주택 226페이지에 또 작년에 용어가 출제했었죠. 자,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을 받아, 그러니까 외부 재원 조달 없이 하면 틀렸죠. 외부 재원 조달 없이 하는 게 아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우리가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영구임대주택인데 작년에 또 출제된 용어죠. 용어 5개를 출제했었잖아요. 자,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이번은 최저소득계층이 아닙니다.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이죠. 저소득 서민에 있어서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작년에 또 국민임대주택 개념을 아는지 또 있었고, 행복주택 정답지 물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어떻게 돼? 사회초년생, 우리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이 개념 작년에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작년 시험에 개정이 돼서 들어온 겁니다. 자,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통합공공임대주택,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민,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자, 이번에 개정돼서 들어온 용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요즘 이게 말이 많죠. 자,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죠. 요즘 보니까 10년 우리가 임대 후 분양 전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합니다. 매입의 동그라미, 매입을 하여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고, 또 작년에 출제된 게 전세죠.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을 출제했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이번은 임차의 동그라미, 여러분 매입이 아닙니다. 임차의 동그라미,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에 또 동그라미, 다시 빌려주는 거,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기존 주택, 우리가 전세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용어, 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상의 용어 기억해 두시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용어가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왔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서 작년에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임대주택 정책은 또 한 문제 올해 출제 예상되는 부분이면서 임대료 규제에서 정답을 묻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요즘 여러분 원래 또 도입되는 제도가 있죠. 전월세 신고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임대주택 정책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가 과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